미국인은 모두 미국인이지만 그 뿌리는 세계 곳곳 낯선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1600년대 버지니아 해안에 첫 발을 내디딘 유럽 정착민들, 그리고 노예선에 실려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 또 희망을 품고 대서양을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들까지 미국은 늘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쓰여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혈통의 나라를 이끌어온 대통령들은 어떤 뿌리를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 대통령들의 조상과 배경을 따라가며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수많은 이야기들로 엮여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600년대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며 신대륙으로 이주한 영국 청교도들은 오늘날 미국 동부에 정착했고, 이는 훗날 미국 건국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들의 혈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영국계에서 출발해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단 하나의 나라에 뿌리를 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 나라 혹은 그 이상에 걸친 다양한 혈통을 품고 있죠. 이 복잡한 혈통의 퍼즐이야말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먼저 단 하나의 나라에서만 혈통이 이어진 미국 대통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모두 버지니아에 정착한 초기 영국계 잉글랜드 이민자들의 후손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오늘날 미국 1달러 지폐 속 인물로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희귀한 행운의 지폐, 2달러 지폐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발행량이 적고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 이 지폐를 손에 넣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행운처럼 여겨집니다. 헌법을 만든 메디슨 4대, 독트린을 남긴 먼로 5대, 아버지 따라 대통령 된 존 퀸시 애덤스 6대,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해리슨 9대. 모두 뿌리가 잉글랜드계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나라의 혈통을 이어받은 미국 대통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민의 대통령인 7대 앤드루 잭슨과 남북전쟁 직전의 15대 제임스 뷰캐넌은 모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혈통을 지닌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이끌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잉글랜드계와 스코틀랜드계의 혼혈 혈통을 지녔습니다. 또한 21대 대통령 체스터 A. 아서는 아일랜드계와 잉글랜드계 혈통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대 윌리엄 맥킨리, 28대 우드로 윌슨, 그리고 33대 해리 S. 트루먼. 이 세 대통령 모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또는 잉글랜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미국 리더십에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피가 짙게 흐르고 있었던 셈이죠. 세 나라 이상의 혈통조합으로는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케냐 출신이 있습니다. 32대 루스벨트, 네덜란드의 잉글랜드, 거기에 프랑스까지 혈통 부자입니다. 35대 케네디,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딱 듣기만 해도 자유를 외칠 것 같죠? 36대 존스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골고루 섞어 갖고 나왔습니다. 37대 닉슨도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혈통, 우리끼리 피해 삼국 동맹이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42대 빌 클린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핏줄을 물려받았습니다. 44대 버락 오바마, 케냐, 루오족, 혈통의 잉글랜드,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까지 다양한 피를 품고 있습니다. 46대 조 바이든은 아일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혈통을 지녔습니다. 45솜 47대 도널드 트럼프는 독일, 스코틀랜드, 그리고 일부 잉글랜드 혈통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바마 혈통에도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는 어머니 쪽으로 아일랜드계 혈통을 물려받았죠. 대통령이 된 뒤 조상들의 고향인 아일랜드 머니골까지 찾아가 현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도 아일랜드인이다. 이쯤 되면 오바마를 아일랜드계로 인정해야 할까요? 차이나를 기가 막히게 외치던 우리 또람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혈통에 얽힌 흥미로운 비밀을 가지고 있죠. China. 도널드 트럼프의 조부 프리드리히 트럼프는 독일 바이에른 출신 정통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자신을 스웨덴계라고 소개했는데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하지만 언론과 연구자들이 그의 가계도를 탈탈 털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정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독일계 미국인이다. 로.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 그럼 왜 처음엔 굳이 독일계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그의 할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하던 시절,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1869년 독일 바이에른 왕국, 포도밭과 와인으로 유명한 시골 마을 칼슈타트 칼스타드.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트럼프,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나이에 가족의 가장이 되어야 했죠. 프리드리히는 생계를 위해 이발사가 됩니다. 똑똑하고 야망도 컸지만 당시 독일은 신분이 모든 걸 좌우하던 사회, 거울 앞에서 그는 중얼거렸죠. 평생 이발만 하며 살 순 없어. 게다가 병약해 군 복무조차 할 수 없었고 독일 시민권도 없어 해외 출금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더는 못 참겠다.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결국 몰래 독일을 떠납니다.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프리드리히, 이발사로 일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또 생각했죠. 이래선 평생 남의 머리만 자르다 끝나겠는걸? 마침 그때 미국은 골드러시와 서부 개척 붐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금광 도시마다 광부, 모험가, 돈을 쫓는 이들로 넘쳐났죠. 프리드리히는 기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시대를 읽는 감각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배짱은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로 떠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호텔과 식당 사업을 시작합니다. 워싱턴주, 몬태나, 알래스카, 캐나다 유콘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당시 서부 개척지는 땅값도 싸고 통나무 오두막이나 천막이면 충분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시대, 프리드리히는 여기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의 호텔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었죠. 1층은 식당, 2층은 숙소, 거기에 외로운 광부들을 위한 특별한 위로 서비스까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던 사업. 하지만 덕분에 엄청난 현금을 쓸어 담게 됩니다. 프리드리히는 결국 큰 돈을 모으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결혼에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부자로 살자. 하지만 독일 정부는 싸늘했습니다. 군 복무를 회피하고 몰래 이민 간 너 같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말 그대로 문전박대. 응, 오지 마. 프리드리히는 독일로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트럼프 가문의 씨앗을 미국 땅에 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그 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계보는 단순히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스코틀랜드의 거친 언덕, 독일의 평야, 아일랜드의 초록 들판, 그리고 케냐의 붉은 대지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토양을 품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상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한 사람의 땅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꿈이 모여 이룬 대지다.